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볼까요? 3분기 실적 시즌 개막 선방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우려보다 선방한 월요일장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미중 간의 신경전에 반도체는 매물을 좀 소화했지만요. 그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새벽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등 타코 트럼프의 모습을 보이며 하락세는 제한됐죠. 여기에 개인도 저가 매수에 나서며 오히려 코스닥은 보시듯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시즌도 막을 올렸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좀 복기를 해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장전할 실적을 발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마찬가지로 보시듯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보조금을 제외해도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관세 부담에도 특히 전장 부분이 선전하면서 안도감을 자아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어제는 2% 상승으로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건데요. 자, 유동성 장세를 보이던 시장, 이제는 실적 장세 초입이죠. 교보증권은요.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고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요. 최근 한 달간 증권가 실적 전망이 상향된 종목 중에 상향 조정설의 비율과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시장 평균을 얼마나 웃도는지, 그리고 수급 심리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등이 포함됩니다. 자, 실적 장세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실적 일정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일 텐데요. 삼성전자가 곧 실적을 발표하죠. 시장 컨센서스는요. 10조 1,000억 원 수준, 반도체 랠리 지속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실적이 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겠고요.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보시는 표상 노란색으로 강조된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일정이 최종 확정된 기업들입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회사 일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상 3분기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SK하이닉스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다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듯 중장기 관점에서 실적을 좀 짚어봤다면 시선을 오늘장으로 맞춰 마켓 무버로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AI주가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조정 이후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기대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9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중심에는 오픈 AI와 10기가와트 규모의 AI칩 공급 계약을 체결한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자, 10기가와트는요. 가장 더운 여름철 뉴욕시 전체 하루 최대 전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브로드컴의 반도체 부분 사장의 CNBC 인터뷰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카와스 사장, 지난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공개 신규 고객이 오늘 발표한 오픈 AI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시장이 추측했던 것보다 이미 여러 대형 고객군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신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JP모간이 미 핵심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미 증시에서 첨단 기술 테마의 투자 심리가 자극됐습니다. 국가 안보에 기반이 되는 산업에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 1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규모고요. 나머지는 금융 지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개의 큰 테마 내에 27개의 하위 섹터를 공개했는데 하위 테마에는 보시듯이 6G가 포함이 됐고요. 원전, 태양광 등등등도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양자 컴퓨팅도 포함이 됐는데 이에 아이온큐가 16% 급등하는 등 양자 관련주들 미증시에서 특히 강했고요. 배터리 관련주들도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로가 16% 상승하는 등 이 하위 테마에 포함된 종목들이 특히 강했는데요. 자, 앞서 언급한 원전, SMR은 다시 AI주로 연결이 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SOFC, 연료전지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블룸 에너지를 보고 우리 시장에서는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한선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들이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지 함께 지켜봤죠. 간밤 블룸 에너지, 글로벌 인프라 기업인 브룩필드와 온사이트 전력 공급형 연료전지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온사이트.
외부 전력망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시설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데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도 여러 번 에너지 부족을 AI 시대 최대 리스크로 지적을 하며 온사이트 전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간밤 미증시 이슈를 통해 AI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 또 한 번 부각이 됐고, 여러 이슈 속에서 AI 반도체, 원전, 연료전지주 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테마 그 안에서도 양자주가 강했죠. 우리 시장에서도 AI 첨단 테마 장세가 나타날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곧 발표될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세 보였던 우리 시장,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모두 약세 보이다가 저녁에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파속지세였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규장에서 약세 마감한 가운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SK디스커버리도 1.79% 상승, 롯데지주는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롯데이노베이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고종욱 롯데지주 사장이 국정감사 질의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언이 주가 상승 견인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반도체 소부장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큰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FST가 정규장에서 4% 상승폭 켜낸 데 이어서 저녁에도 5.64% 올랐습니다. 삼성과 함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쏠렸고요. 자세한 내용 특징주로 잠시 뒤 체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퀄리터스 반도체 5.19% 상승, 심택은 2.72%, MK전자 2.6%등 약세 흐름 뒤집고 2%의 반등세 보였습니다. 특징주로 체크해 보시죠.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자사주 활용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 사장은 주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 6월 자사주 524만 주를 계열사인 롯데물산에 매각하면서 지배력 강화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정감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지분율이 2.2% 줄고 신동빈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2.66%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고 사장은 또 롯데지주의 자산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계열사 실적이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자사주 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힘입어서 롯데지주는 2.51% 상승률 보였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 CNT 펠리클 개발 기대감에 FST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5.65% 상승률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과 협력해서 CNT 펠리클 검사 장비를 직접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비에 들어간 펠리클 샘플이 FST 제품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장비는 기존 일본산 고가 장비 대비 검사 비용이 약 40% 절감할 수 있어서 삼성의 상용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FST가 CNT 펠리클 상용화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5%대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영재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먼저 롯데 지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정욱 롯데 지주 사장이 저PBR 상황과 관련해서 이러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사주 처리 방향을 두고 소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를 했고, 이 소식 속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롯데 지주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건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사실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결국에는 뭐 크게 상승으로 하지 않았는데 무려 11.7% 급등한 이후에 1.7% 상승 마감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제 이제 롯데지주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저 PBR 상황과 자사주 과다 보유에 대한 증인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롯데지주 주가가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PBR이 0.35배로 상당히 지금 지주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지금 자사주도 27.5%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그 비금융 계열사 기준으로 기업 중에서는 비율이 높은 편에 지금 속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출석을 하신 그 사장께서 자사주의 소각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기존 보유한 자사주를 왜 취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취득 방법을 살펴본 뒤에 일정 시간 뒤에 좀 소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 PBR 상황 관련해서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PBR을 낮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민주당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황인데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기에 좀 근접할수록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에 대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승 탄력이 높은 지주사 주가들을 보시면 보통 이제 자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지분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상승이 좀 더 지금은 좀 보편적이다라고 볼 때는 롯데지주사 같은 경우 이제 높은 자사주 비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주가 상승 동인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주사 내 상대적 투자 매력도는 아직은 좀 높지 않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주주 환원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응이 나온다면 투자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보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주사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계열사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될까요? 일단 주가가 그거를 좀 말해준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지분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물산도 역시 지주사 측에서는 예외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주사에 투자했을 때는 자회사의 주가 수준 또 자회사 실적 그런 기대치 성장성을 좀 보시면서 함께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회사 실적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FST의 상승폭이 좀 컸는데요. CNT 펠리클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좀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던 내용인데 또 한 번 부각이 됐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이거보다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어떤 장비에 대한 아니면 소재에 대한 그런 니즈가 되게 크다라는 것이 좀 확인되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CNT 페리클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토대가 착실하게 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좀 더 포커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활용될 탄소 나노튜브의 약재인 CNT 펠리클을 좀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미국 KLA와 협력해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펠리클은 반도체 노광 공정 중 포토마스크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 부품인데 강원에 따라서 전용 펠리클 제품이 필요하며 기존 EUV 공정에는 금속 종류의 메탈 실리사이드 펠리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탈 실리사이드 펠리클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레이저텍사의 값비싼 APMI라는 장비를 써야만 했는데 CNT 펠리클을 사용하게 되면 40% 저렴한 KLA 장비를 이용해 펠리클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삼성전자가 이제 9월 하순에 있었던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이 실험에서 사용된 CNT 펠리클을 샘플을 지금 FST가 지금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금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금 CNT 펠리클을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FST 같은 경우에는 펠리클 외에도 성장할 수 있는 좀 다수의 요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좀 상황인데요. 그중 하나가 그 외 주요 제품인 극저온 칠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고 또 실적과 관련해서는 내년의 실적 성장세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실적 성장이 분기별로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세가 확인된다면
주가 상승 속도가 여기서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세는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로봇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피규어 AI의 3세대 휴머노이드가 공개됐습니다. 새 모델의 핵심은 두 가지. 첫째, 두뇌격인 통합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현실 작업에 맞게 재설계됐고, 둘째, 시제품 수준을 벗어나 양산 공정으로 넘어갔다는 점이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소화하며 전일장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섹터 내에서 우린 PTS가 상한가 터치했고요. 원익홀딩스 19%대 강세 보이며 22,700원 기록했고 KNR 시스템, 하이젠 R&M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8경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AI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듯 이제는 사람의 행동까지 학습해 움직이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산업용 로봇 보급률 1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발빠른 움직임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 전 세계 증시가 밀리는 와중에 증권주 또한 여전히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증권 섹터 전체가 2%대 약세 보였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이 5%대 약세 보이며 5,700원 기록했고 키움증권, 부국증권, DB증권은 3%대 약세 보였습니다. 관련해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실적이 아닌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간에도 실제 실적이 아니라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고요. 대선 전후로 쏟아졌던 증시 부양 정책들이 이 세제 개편안이나 상법 개정안 등으로 이미 현실화되면서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의 배당 수익률은 과거보다 매력이 떨어진 가운데 이번 IR 시즌에는 누가 실적을 더 잘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주에게 더 나은 보상을 약속하는가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로봇 기업이죠. 피규어 AI가 세 번째 휴머노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설거지도 척척하고 빨래도 척척하더라고요. 정말 좀 개인적으로 탐이 났는데 관련해서 로봇주들 투자 심리가 또 한 번 자극된 모습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눌렸다가 다시 부각이 됐다, 눌렸다가 다시 부각이 됐다. 이 사이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투자 전략은 휴머노이드 밸류 체인에 있는 로봇 기업이라면 이렇게 이벤트가 종종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이슈를 받을 때 매도를 좀 해놓으시고 다시 이슈가 잠잠할 때 다시 저점 매수하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셔야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유해서 끝까지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뭐 투자 전략이 되겠지만 일단은 이슈에 좀 크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피규어 AI가 세 번째 제품을 내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 제품을 내는 것이 2023년 2년 전입니다. 그때는 단지 이제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이제 따라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거의 실제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계속 보시면 시각 시스템도 더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촉각 시스템에도 뭐 손바닥에 카메라를 장착한다든지 상당히 좀 물체를 다루는 능력이 감각적으로 다루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 보시면 5시간 지원되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스스로 충전기로 이동해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좀 획기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글로벌하게는 이 피규어 AI사 외에도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노르웨이 로봇 기업 원엑스 로보틱스 등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경쟁하고 있는데 프로토타입 시제품 개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하고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제품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것에 반응해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가 급등세를 좀 시현한 바 있는데요. 여전히 그 국내 증세의 큰 흐름인 좀
지속 상승한 종목이 더 상승한다는 것을 로봇 섹터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업황 둔화가 관찰되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투자는 휴머노이드 밸류 체인 로봇에 대한 차별화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새로운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유 관점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이슈에 따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증권주도 함께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코스피 시장은 조금 쉬어갔지만 그래도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증권주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주주 환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증권 업종 지수는 코스피보다 훨씬 높은 86% 상승률을 기록 많이 중입니다.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너무 미리 상승을 하는 관계로 이것을 좀 뛰어넘을 만한 모멘텀을 아직은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 실제로 보시면 코스피가 16.7% 상승을 했는데 증권 업종 지수는 1.1%. 그러니까 그 7월부터 증권주에 투자했다면 거의 1% 수준의 수익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해서 상대적인 그런 수익률 그런 상실감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런 증권주의 상대적 비중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올해 지금 지수가 상승을 많이는 했지만 그 이후 이것을 따라갈 만한 실적의 사실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밸류에이션 배수만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좀 없었다는 점도 강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 3차 상법 개정안이 9월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연말로 미뤄진 것도 좀 악재였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실 4분기는 배당이 많이 주는 증권주가 각광을 받았지만 현재 높아진 주가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배당주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실적 시즌에서 증권주는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은 지난 2분기에도 확실히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보였지만 주가가 이제 새로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했던 것을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새로 주주 환원 정책 제시 여부가 개별 증권주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개별 종목들이 발표하는지 함께 관전 포인트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영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